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아직 작업자 2명이 매몰된 가운데 콘크리트 잔해물 등으로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회사는 엄청난 제재를 당해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회 정치인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선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몰로 실종된 2명의 노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의 콘크리트는 완전히 굳지는 않은 채 얼은 상태로 보입니다. 구조가 시급하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오늘 하루 수색을 멈추고 안전 보강 작업을 벌였습니다. 첫 소식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서 본 붕괴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있고 온통 콘크리트 더미에 뒤덮여 있습니다. 보기에도 막막한 상황. 그 사이 구조대원 4명이 맨손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건축공사 붕괴 현장입니다. 매몰됐던 작업자 4명 가운데 2명은 어제 발견됐지만 숨졌고 50대 배관공과 60대 철근공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벌써 붕괴 사고 29시간째, 구조가 시급하지만 오늘 이렇다 할 수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얽혀있는 구조물들이 추가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크레인으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과 실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실종자의 위치는 CCTV와 동료 작업자 진술을 통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구조당국은 굴착기와 산소절단기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붕괴된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개방감을 주려고 기둥과 기둥을 최대한 멀리 짓는 특허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된 공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붕괴된 건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48m나 되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7m마다 기둥을 세우는 데 비해 간격이 넓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업체는 공장에서 미리 콘크리트 볼을 제작해 조립하는 특허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상판이 V자 모양으로 꺾이면서 붕괴합니다. 아래층에 흔히 동바리로 불리는 지지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네미콘이 부어진 상판 자체보다는 아래층을 주목합니다.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접합 부위가 불량 시공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상판만 무너졌다면 한 층만 무너지고 멈추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해당 층을 포함을 해서 지금 지하 2층까지 붕괴가 됐거든요. 전체적인 이 건물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발주처인 광주광역시는 해당 공법은 아래 지지대가 없어도 되는 방식이며 붕괴 사고 현장에는 모두 13차례 안전점검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구조에 집중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쿠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 최근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겨냥한 제재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현재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먼저 손보자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라죠.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입법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 과징금 부과가 쿠팡에까지 소급 적용되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힘을 쏟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부처나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더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과도한 대관 조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쿠팡 대관이 지금 4, 50명가량 됩니다. 회장이나 사장 출석,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막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정부와 국회 출신 인사 25명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 3명, 검찰과 경찰청 출신이 6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이 주르리였습니다. 국회 보좌관과 정책연구위원 출신도 11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쿠팡과 쿠팡 계열사의 이사나 상무 등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때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제기관과 정부 부처 출신의 대규모 인사 영입은 로비에 치중하는 것이어서 국회 청문회 때 크게 논란이 될 것입니다. 쿠팡은 다음 주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갑자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폭로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어서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윤영호 전 본부장. 추가 폭로 예상을 뒤엎고 윤 전 본부장은 그제 결심 재판에서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돌연 입을 닫은 윤 전 본부장은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해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와 전혀 다르다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양쪽 진영을 다 어프로치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윤 전 본부장도 한 발 물러서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민주당은 전재수 전 장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전 장관이 금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결백을 믿는다는 건데 통일교 접촉 의혹 인물들은 오늘 여권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민주당 내에서 전재수 의원을 믿는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사석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그럴 리 없다고 한다. 아는 사람들은 결백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가 아니었어요. 돈도 안 받았고 불가리 까티에 이런 식의 받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당 의혹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하지만 오늘도 민주당 인사 가운데 강선우 의원과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MBN과 통화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코로나 공식 민원 문제로 한 번 만났을 뿐 이후 접촉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강선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거명되는 여권 인사들의 숫자가 느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선 자칫 통일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이재명 정권과 밀접한 관계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통일교 접촉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특검, 즉 야당 추천 특검 도입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는 경찰 수사가 아닌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피하면 민주당과 통일교의 커넥션만 뚜렷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특검안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범야권의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과일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내란을 사과하라며 과일 사과를 보내자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성비 문제에 대해 2배의 속도를 내라며 과일 배를 보낸 겁니다. 과일은 잘못이 없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을 예방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예방 답례품으로 사과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용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발끈한 국민의힘은 사과를 반송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에 배 선물 세트를 보내 맞불을 놨습니다. 성비 문제 등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고질적인 사안들을 2배 이상의 속도로 처리하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과일이 서로의 반성을 촉구하는 메신저가 된 상황. 조국혁신당이 반송된 사과와 선물 받은 배로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밝히며 과일 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양당의 첨예한 갈등 속 양당 대표가 약속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 공개 토론에도 실무 협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계엄 사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갑자기 국민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큰절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세 번째 국민의힘 연사로 무려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의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의장님도 지금 피곤하시죠? 그렇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인 신동욱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신 의원이 거론한 책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토론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해석을 합니까?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투표수 160표 가운데 160표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예,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다리던 주말인데요. 아쉽게도 내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무거운 습설이 예보돼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중부지방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0도 아래 기온의 눈은 쌓이자마자 얼어붙었고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립니다. 한파 속에 내린 첫눈은 비교적 가벼운 눈이었지만 내일은 무거운 습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 눈이 내리면 눈 결정 표면에 물이 맺힙니다. 이 물 때문에 결정이 서로 달라붙으며 축축한 습설이 만들어집니다. 습설은 건설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무겁고 수분이 접착제 역할을 해 차곡차곡 쌓여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물론 철지붕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흘러내리는데 습설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뭉치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흩어지지 않고 위로 이제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하중이 계속 가중되는 거겠죠. 서울은 2에서 7cm, 경기 북부와 남동부엔 3에서 10cm, 강원 내륙엔 최대 15cm 이상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이 낮아지는 늦은 오후부터 눈이 강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84제곱미터 넓이의 습설이 10cm 쌓이면 소형차 2대가 올라간 수준으로 무거운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일요일엔 강풍이 불 수 있어 선박이나 여객기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예,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 남성 어제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작은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입니다. 경찰차가 거기 있고 막 사람들이 쭉 서 있대. 그래서 119가 와서 가더라고 저쪽으로. 피의자 A씨와 숨진 남성은 10년 전 처음 알게 된 사이지만 첫 만남 이후 다시 만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A씨를 무시했다는 기억 때문입니다. 술집을 나와 집에 돌아가던 A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다시 술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50대 남성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3km 정도 떨어진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주점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가수들 노래 듣고 이러는 거를 뭐 평상시에도 좋아했다는 거 그렇게 진술을 하네요. 죄책감 뭐 이런 거보다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예, 화제 이슈를 들여다보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심동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심 기자 어서 오세요. 최근 이 전동 킥보드가 이 도로 위 흉기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킥보드 업체에도 이 방조죄가 적용됐다 이런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당시 어린 딸을 지키려고 몸을 던진 30대 어머니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당시 한 대의 킥보드에 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두 학생 모두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어서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학생들은 물론 킥보드 대여 업체까지 입건했는데요. 업체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네, 경찰은 사고를 낸 학생들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던데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허술한 면허 확인 절차는 항상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면허 없이 쉽게 대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거리에서도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경찰이 이런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거고 이 혐의가 만약에 죄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네, 실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방조 혐의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2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업을 제한한다든가 뭐 정지를 시킨다든가 도입된 지가 한참 지났으면 정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법원이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분도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마라톤 대회에서 신체 접촉 논란이 있었던 감독의 모습인데 결국에 징계를 받았나 봅니다. 이 장면 때문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김환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징계 사유는 직권 남용과 직무 태만, 인권 침해, 괴롭힘이었습니다. 네. 육상팀 전현직 선수들이 김 감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선수들은 김 감독이 계약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고 선수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감독은 징계에 대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심동욱 기자였습니다. 예,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 울리던 구세군 종소리가 올해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자선 냄비를 지키는 자원봉사자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종소리도 기부금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연말, 서울 명동 번화가에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10분 동안 3명의 시민이 주머니 속 쌈짓돈을 꺼내 자선 냄비에 넣었습니다. 민망하긴 한데 1,000원 했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누군가가 저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한 3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저희가 그분들 뵐 때마다 큰 존경심과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동안 진행하는 구세군 모금 활동은 자선 냄비 하나당 최소 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자원봉사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어떤 때는 울컥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모금을 더 잘해주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좀 울컥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자원봉사자 수가 3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모금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42개였던 자선 냄비도 덩달아 올해 24개로 줄었습니다. 이곳 해화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 평균 50만 원의 기부금이 모이던 장소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자선 냄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거리 모금액도 지난 2022년 22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 21억 2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봉사 시간이라든가 의무화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거리 모금은 봉사자가 줄어들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5월 1일 내년 노동절은 황금 연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겠냐며 법정 공휴일 지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고. 그러면서 노동절에 민간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가지고 그 일이 돼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육기관의 사례를 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동절에 공무직은 출근하지 않는데 교사와 학생만 학교에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 내년 5월에는 연차 하루를 써 최장 5일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경제계는 생산성 하락 등 문제를 고려해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기업 오너 자녀들의 달라진 행보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대신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모군이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내년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되면 외삼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39년 후배가 됩니다. 보통의 재계 오너가 자녀들과 달리 해외 유학 대신 초중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까지 국내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앞서 임군은 올해 치러진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군처럼 최근 대기업 오너 자녀들의 기존 공식을 깬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군 소위의 명을 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지난 9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 씨. 엄마 나 사실 가수를 진짜 하고 싶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절대 no.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는 7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 재벌가 최초의 아이돌 가수가 됐습니다. 김승현 한화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정재계 가문과 결혼하던 보통의 공식을 깨고 입사 동기였던 일반인 여성과 연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사회공헌과 SNS로 소통하는 모습도 늘고 있습니다. 오너는 일반인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허무는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과거 특권층으로만 여겨졌던 재벌 오너가의 달라진 풍속도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신혼부부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맞벌이로 이자를 갚느라 아이를 늦게 낳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무려 4쌍 가운데 1쌍이나 됐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올해 결혼해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김모 씨는 자녀 계획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최저금리 대출을 끼고 산다고 쳐도 이자를 계산해보면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해 육아가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다. 대출 더 껴서 혹은 매매를 한다고 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육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되게 되죠. 자녀 계획을 좀 미룰 수 있고. 이처럼 최근 신혼부부들이 주거와 생활 안정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이 있는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출산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혼부부 80% 이상이 보유한 대출 잔액의 중간값은 1억 7,900만 원으로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대출 비용 부담은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3억 원 넘게 남은 신혼부부는 2.8%포인트 늘어 4쌍 중 1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이자 등 각종 비용 부담에 맞벌이가 는 만큼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가 준 겁니다. 지난해 맞벌이 비중은 59.7%로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한 반면 자녀가 있는 건 51.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다시 들어가 보면 경력이 단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내년에만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밝혔는데 계획대로 될지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요 입지 곳곳에서 토지 수용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우면동의 서리풀 2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인근 1지구와 함께 그린벨트를 풀어 모두 2만 가구를 공급할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지인데 출발부터 난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종갓집이라서 얼마 전에 여기서 시제도 지냈고 여기서 계속 살 줄 알았죠. 이사를 간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15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2029년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내년 5만 가구 넘게 착공하겠다고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6년에 2.9만 호 분양,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주민과의 마찰 등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고 있는 일명 세금 반치광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160억 원, 한때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전 시도그룹 회장은 4천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2억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6천여 명과 법인 4천여 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한때 170여 척에 달하는 대형 선박을 보유했습니다.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 회장은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 법인 가운데 1위부터 3위도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개인 체납 10위에 올랐습니다.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강제 징수 조치나 출국 금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7조 원 이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소 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인사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에 정 검사장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불거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때 치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만석 총장 대행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정 검사장은 인사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검 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에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도 않고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사 조치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이런 선배들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후배들에게 요즘 이렇게 험한 꼴을 보이게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적법한 전보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59조 원의 피해를 일으킨 핵심 인물 권도형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유죄를 인정한 대가로 형량을 대폭 깎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법원은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가격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모두 유죄가 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예상됐지만 권 씨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면서 검찰이 최대 1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또 약 270억 원의 권 씨의 재산도 환수됩니다. 재판정에서 담당 판사는 권 씨를 1시간 동안 꾸짖으며 반복적인 거짓말과 진실을 덮으려 했던 점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권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인상적인 아내의 탄원서, 그리고 여전히 젊다는 점을 고려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무려 59조 원이라는 점에서 형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There's entertainment. Oh man, that's so evil. 권 씨는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가로 한국에서 조사와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맞물려 이번 권도형의 판결은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책임과 부작용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AI와 대화를 나누다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하게 됐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여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AI와 사랑에 빠지는 남성을 다룬 영화 그녀. 한때 영화 속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AI 몰입 현상이 현실에서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챗 GPT가 살인을 유도했다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겁니다. 지난 8월 미국 코네티컷에서 5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챗 GPT와 대화하며 망상에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어머니가 남성을 감시하고 있으며 독살하려 한다는 내용의 망상을 부추기는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건 나왔습니다. You think he's a victim of ChatGPT and this chatbot? Yes. Absolutely. It 100% facilitated Zane's death, my son's suicide. AI와의 대화로 현실 감각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AI 정신질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가 되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과대망상이 됐든 피해망상이 됐든 본인이 심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들을 AI가 부추기는 현상들이 있긴 있어요. AI 업계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번엔 AI로 만든 광고가 논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가 이어지는 이 영상. 뜻밖에도 맥도날드 광고였는데요. 보기 불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틀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물을 뒤집어 쓰고 창문에서 떨어지고 트램문에 끼어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트리가 폭발하기도 하는데 불행하기만 한 장면들이 한참 이어진 뒤엔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So you flee from the madness, the lights and the cheer, and hide out in McDonald's till January's here. 크리스마스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AI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혹평이 쏟아지자 공개 이틀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서구권에서 명절로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쇄도한 겁니다. AI가 광고 창작 인력을 대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작사는 이번 광고를 위해 제작 인력들이 밤잠을 설치며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반발만 더 불렀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업들의 광고 제작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2년째 AI로 크리스마스 광고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1995년도에 나온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광고 명절이 다가온다를 AI로 리메이크했지만 추억의 광고를 AI가 망쳤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어섰고 무력 충돌은 육해공 전면전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강한 폭발음에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대피하는가 하면 솟구치는 로켓포에 몸을 움츠립니다. 드론 타격을 받은 건물에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교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상뿐 아니라 바다와 하늘에서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드론 통제센터를 포격했고 공군은 전투기로 캄보디아군이 점유한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Our military action will continue until Thailand'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re not being compromised. 캄보디아군도 로켓포로 병원 등 국경 지역 시설을 폭격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잠시 휴전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휴전을 성사시키더라도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년이 넘도록 불명확한 국경선을 두고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전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굴착 공사 도중 가스가 폭발해 6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3채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집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어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전 9시 4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 인근 한 주택가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We looked outside and it's like smoke, and when we watched our camera, it was like a bomb went off in their house.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집 2채를 포함한 건물 3채가 잔해만 남았습니다. 전선이 끊어지며 화재 진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Electrical cause crews were feeling some of the electricity when engaging the fire coming back on it. 굴착 공사 중 손상된 가스관을 발견했지만 차단하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가스가 상당 부분 새어나온 걸로 보입니다. It did not take them 2 hours to get here. So, essentially, we had to work to stop the flow of gas. So that is a process. 현지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티켓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최국 현지에서도 티켓값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하는 피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와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 좌석은 최저 $265에서 최고 $700, 우리 돈 약 39만 원에서 103만 원입니다. 조별리그 1차전과 3차전도 가장 비싼 티켓은 70만 원 안팎. 가장 저렴한 자리에서 3경기를 봐도 약 86만 원이 들어 한 경기당 최저 8만 원 수준이었던 지난 카타르 월드컵보다 크게 비싸졌습니다. 결승전은 최저 616만 원부터 최고 1,279만 원까지 책정돼 지난 월드컵 대비 최대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번 대회부턴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유동 가격제를 도입해 유럽 등 관객이 몰리는 경기는 실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지만 미국 축구 팬들조차 경기장에 가는 걸 망설이는 상황. I think they're pretty insane, honestly. You know, I think the best thing I could do is probably just go to like one of the host cities and watch the game at a local sports bar with, you know, just a bunch of the fans there. FIFA가 개최국의 시장 관행을 반영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본선 진출국을 48개로 늘린 데 이어 티켓값까지 과도하게 인상해 전 세계인의 축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의 어머니를 자처한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던 고 윤학자 여사의 삶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대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인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건너온 일본인 소녀 다우치 지즈코. 조선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며 한국 이름 윤학자를 택했습니다. 6.25 전쟁 중 남편이 행방불명됐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동 사회복지기관 공생원에 남아 평생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1920년대에서 60년대 격동의 역사 속 차별과 순환을 딛고 펼쳐진 위대한 모성애의 여정이 음악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분 일생에 좀 가장 큰 사건이었을 남편의 실종을 좀 필두로 해서 과거의 학자와 미래의 학자가 서로 얽혀있는 큰 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려나가 보았습니다. 가장 춥고 굶주렸던 시기에 이어진 따뜻한 헌신의 이야기는 편가르기와 갈등이 일상화된 오늘날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보다 더 고아. 친척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윤학자 어머니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86세까지 활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이제 책도 썼지만은 그 바보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사과를 씹어가지고 그걸 그 아무것도 못 먹는 아이한테 입속으로 넣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 시대를 지켜낸 작은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은 오는 14일까지 관객들과 만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올해 골퍼들에게 사랑을 받은 골프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13회 매경 골프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테일러메이드가 드라이버 우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잭시오가 아이언 1위에 올랐고 타이틀리스트가 최고의 골프공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2월 밀라노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코르티나 단페초가 경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들이 열리는 알프스의 도시 코르티나 단페초 시상대 꼭대기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많이 섰으면 좋겠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밤사이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은 일요일인 모레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처음엔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다가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하루 동안 강원 내륙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충북에 최고 10cm, 서울과 경북 북부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지속 시간도 길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대구는 0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